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채권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플러스인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전환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자산을 어떤 걸 사셨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실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수익 실현을 몇 번 하고 다시 사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매매제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수수료만 조금 조심하시고 수익이 났을 때 실현하는 거는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어려우시면 그냥 50% 매수하고 50%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따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채권이 아마 여러분들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좀 급하게 찍느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의 퀄리티나 이런 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좀 기사를 보면서 같이 할 건데, 영상을 아예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안 될 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고 국채금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국채금리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지금 국채금리가 갑자기 4.39에서 4.86, 4.9 뭐 거의 이 정도까지 올랐단 말이죠. 이게 30년물이 제일 폭이 좀 크고 10년물로 보통 보면 3.99인데 3.99에서 4.39로 굉장히 빨리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4.42까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으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우리께 떨어졌겠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냐? 분명하게 10년물 국채가 3.99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떻게 4.42까지 다시 올라오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랑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기준금리는 어떤 단기채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채. 단기채라고 하면 1년 정도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채권이란 개념이 명확하게 쓰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대출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갚아야 될 대출이 있고 20년 뒤에 갚아야 될 대출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리스크가 크죠?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20년 동안 이자를 내고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더 리스크가 크잖아요. 1년은 빨리 받고 빨리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20년이 더 리스크하니까 20년 단기채, 원래 단기채 주는 금리에 플러스로 해서 특정 이자 금액을 주는 게 장기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뭐 이런 2년물 금리보다 당연히 높겠죠. 10년물의 리스크가 더 크니까. 무슨 느낌인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000조가 좀 넘어갔나? 1,900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중에 50%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여러분들 자영업자 지금도 힘든데 다 쓰러져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를 시키고 싶은데 지금 경제가 못 받쳐주니까 인하를 못 시키겠고 이래서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도 똑같다는 거죠. 미국의 그 부채가 어마무시합니다. 보시면 무역 적자를 떠나서 부채가 따로 있을 텐데 음. 미국 국가 부채가 이자만 연 1조 달러 정도 된다. 이자만 1조 달러면 한 1,400조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400조를 매년 이자만 내야 되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규모라는 거죠. 36조니까 어마무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금리가 높은 상태로 미국도 꽤나 유지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못 버티고 있고, 신용 문제도 이제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금리를 지키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라.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고 있고, 어제 이제 CPI 물가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물가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국채를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잘 나온 건데,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이런 기사도 뭐 트위터 이렇게 했었는데, 물가 낮아지지 않았냐, 파월. 이거 낮춰라, 금리. 이제 낮춰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어제도 올랐어요. 그래서 와,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올랐을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라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국채를 투자하고자 한 이유는 기준금리로 떨어지지만 자연스럽게 국채금리도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미국을 위하는 기본적으로 마가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 그 모든 경제 여건이 그래서부터 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도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중국이나 이런 미국이 지금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치적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무역 적자를 내면서 전 세계에 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게 싫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애들을 다 도와줘야 되냐? 우리는 우리 먹고 살자. 우리가 잘 나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전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찍어내서라도 다른 이제 우병국들을 전 세계의 어떤 수호자의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무역 적자가 말도 안 된다. 무역 적자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국가가 이제 일본과 중국이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일본은 좀 우호적인 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우호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일본하고도 트러블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국이랑 이제 트러블이 제일 크기 때문에 중국을 이번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이 사실 그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중국이란 나라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게 돼 있고 미국이란 나라도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미국은 버틸 수 있어요. 중국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이 깨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중국의 그 구조가 정치적 구조가 여기서 깨갱할래가 지금 안 되는 정치적 구조라고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되는 이제 자기 구조에 자기가 빠졌다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런 정치적 구조 때문에 강하게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강하게 나가면 중국은 더 손해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관세 전쟁이 빨리 끝나야 사실 모든 증시가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마 금리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국가적인 그 안정성도 그렇고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이 두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혹은 관세 전쟁이 더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어 물가 이제 관세 물가가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 원짜리를 원래 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관세 100%가 붙으면 2만 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CPI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고 실제로 증시적으로도 채권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CP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예 무시를 당하는 일이 이래서 발생을 했고요.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여기 4%, 지금 4.25에서 4.5죠. 61.1%라고 하는 퍼센트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물론 더 낮았을 때도 있겠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 61%까지 좀 온 상황이고 53.3%, 42.8%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의 생각에서는 5월, 6월, 7월, 8월, 그 9월이죠. 5, 6, 7, 9월 중에는 인하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9월로 봤었고 뭐 6월에 안 해도 9월까지 계속 모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번 년 초나 작년 말에 투자했다고 해도 1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9개월 정도 투자하는 거니까. 뭐 적금 예금하는 돈, 이 채권에 투자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새로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배우신 분들, 머니부트 캠프 이런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건 이제 경기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물가가 더 높은데 경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얘기는 좀 드렸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은 이 부채를 낮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금리를 낮추려고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파월 입장 혹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 낮추면 인플레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데이터상으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충분히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수순이잖아요. 5.5%에서 4.5로 내려왔고, 그 4.5에서 이제 더 내려가는 실제 상황이었고,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왔는데, 저는 시간의 문제지, 등락의 문제지, 이 전반적인 사이클이 변할 수 없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이거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미국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팅 혹은 투자를 한 건데, 이제 다른 문제가 제가 봤을 때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동안 왜 이럴까? 왜 이게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금리가 올라지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잘 되는 게 지금 목표였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힘을 쓰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지금 달러도 점점 약세로 가는데 미국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금 평을 들어버리면 지금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단톡방에서. 미국 채권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의 신용도의 문제가 타격이 가는 거예요. 미국 가장 안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채권이라고 하는데, 야, 미국 가격이 이렇게 쑥 하락했다가 쑥 올라가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의 증시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달러 같은 거에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우리나라는 원화 환율 대비 달러가 높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지금 엄청 약세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약세가 되어 가고 있고, 미국의 신용도는 떨어져 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서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원래는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된다는 스탠스가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찌라시가 있습니다. 아직 그 정확한 그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게 지금 여기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이 이제 채권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소문이고 찌라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설득력이 가장 높다고 봐요. 뭐 최근에도 이 긴급 이것도 찌라시인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100배 마진 콜이라고 하는데 국채 쉽게 표현하면 미국 국채 100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폭락하면서 터지면서 그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더 매도가 투두둑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마진 콜에 대한 설명을 조금이라도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0만 원짜리 100배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투자를 했는데 50%가 빠졌어요, 만약에. 그럼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으니까 그 100배니까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거래소에서 야, 이거 일정 가격 이하로 너희 빠졌어. 이거 위험하니까 너희 돈 더 넣어. 돈 안 넣으면 청산시킬 거야. 매각시킬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넣는 입장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레버리지 썼을 거 아니에요. 혹은 이제 다른 자산에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자금을 투입을 안 하면 이걸 청산시켜 버리니까 마이너스 50%가 확정이 돼 버리니까 다른 자금을 팔아가지고 이 자산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레버리지 상품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을 넣어라가 이제 마진 콜인데 기본적으로 돈을 넣으려면 다른 자산을 팔아야 되니까 다른 자산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 국채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이 투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미국 말고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이 채권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전반적인 스탠스고, 이거는 그 기사화가 될 수 없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금리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국채 금리만 올라가고 있지 나머지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인하 스탠스란 말이에요. 물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파월도 데이터 보고 움직이겠다는데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누가 던지고 있거나 누가 공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게 중국이나 일본의 확률이 지금 당장 이제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관세 공격 계속했다가 괜히 이런 거 중국이나 일본이 혹시나 더 강한 매도세를 때리면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는 미국 기업들의 파산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신뢰도적으로 신용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올라가는 게 일본 같은 게 지금 뭐 이것도 100% 정확하진 않지만 관세 전쟁에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 근데 일본이 지금 금리도 올리고 있죠. 금리도 올리고 있는데 관세 전쟁에서 여유롭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가 지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 미국 어떻게 누가 매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사실 거의 무조건 금리가 인하되는 쪽이긴 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지금 싸졌을 때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싸졌을 때 좀 사자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권장을 하는 편인데 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일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원래 세상에 없었던 일을 이름도 모를 누군가가 투매를 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얘기해서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채를 산 이유, 채권을 산 이유는 금리가 인하될 거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까지는 물가 데이터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 물가 데이터가 점점 낮아져서 인플레가 지금 정리되고 있고 정리가 이번 CPI까지 정리가 돼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줄곧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러네 지금 국채 금리 이런 게 인하될 확률이 높겠다로 가니까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샀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빨리 인하되고 가격은 상승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였는데 첫 번째로 이제 관세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 다시 인플레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미국이랑 중국이나 어떤 특정한 계속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입니다. 중국과 일본이란 이런 특정한 나라들이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국채 금리를 강제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의 신용도 문제, 갚아야 될 이자의 문제, 전체적인 국가 신뢰도의 문제, 국채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니까 이 악순환을 미국이 막으려면 지금 굉장히 어떤 트럼프의 정책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상에 없었던 문제가 이제 발생한 리스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사화될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뭐 투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추가 매수를 좀 더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대응을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철칙 잊지 마시고 시장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